여러분들 6, 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흥행한 스포츠가 뭔지 아십니까? 프로레슬링? 네, 프로레슬링입니다. 당시 프로레슬링이 인기가 좋았다는 부분들을 단적인 표현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네. 프로레슬링을 하면요, 동네 강아지도 프로레슬링 할 시간 되면 집으로 돌아간답니다. 그리고 죽은 자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프로레슬링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프로레슬링이 우리 사회에 많은 팬들을 견디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프로레슬링 현주소는 아주 그 프로레슬링이 한국 사회에 있다 없다까지 존폐의 논란까지도 지금 그런 지경에 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프로레슬링이 현재 발전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또 왜 프로레슬링이 쇼라는 개념으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착됐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까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지난주에 구의드린 대로 한국 프로레슬링 연맹 최두율 본부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또 역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같이 공동 진행을 하는 우리 손가 일명 손가상 손상대 씨가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 사람은 아주 돌직구 토론을 할 것입니다. 자, 박수 해주십시오. 근데 지난주에는 정치수사 토론을 하고 하시던데, 오늘 이 스포츠. 제가 그 다방면에,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다방면에 까는데 도사입니다. 그래요? 제가 더더욱이나 그 어린 유년기에 네. 김일 선생님이나 뭐 장영철 선수나 아마 이런 분들의 경기를 네. 제가 밥도 안 먹고 봤던 경험이 있기 그래요? 때문에 네. 그 이후에 나온 얘기들 때문에 약간의 실망을 해서. 그래서 배신감을 더 느끼시죠. 그렇죠. 오늘 그걸 제가 전격적으로 한번 까드릴 테니까 제대로 답변 좀 하십시오. 자, 우리 지금 그 토론 들어가기 전에 벌써 이제 조그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개그맨 윤영빈 씨가, 윤영빈 씨가 일본의 한 격투기 선수와 시합을 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네, 당연히 봤죠. 어떻습니까?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주 재밌게 잘 봤고요. 윤영빈 선수가 역시 옛날에 혹시 그렇죠. 동네 짱이었대요. 동네 짱이었잖아요. 3개 학교 통합짱이었다는데 그 소문이 무색가지고 그 소문이 진실로 판명되는 순간이더라고요. 아니 그거 대단하지 잠깐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 동네 짱하고 예. 그게 실제 경기하는 거하고 좀 이거 접목이 됩니까? 아무래도 뭐 두드러 패는데 아마 뭐 싸움, 이득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니면 얻어 터지는데 뭐. 어쨌거나 이종 격투기라는 거는 뭐 발전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이번에 그 윤영빈 씨 경기를 보고 나서도 인터넷상에 이게 소위 이제 짜고 친 고스톱이다, 다시 말하자면 쇼다, 각본대로 한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시합을 그런 사람들은 저도 보긴 봤는데 그 시합을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보지도 않고 윤영빈이가 그냥 개그맨이니까 거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건지 이해가. 그 시합을 봤으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시청자 입장에서 프로레슬링의 문의한 시청자 입장에서 거꾸로만 얘기를 하면 프로레슬링은 격투기 사전에 죄송합니다. 그 격투기 좀 이제 사전에 윤영빈 선수가 나온다 했을 때 이미 방송 예고 프로들이 많이 나왔어요. 언론을 통해서. 이런 선입관이 있는데다가 또 윤영빈이라는 개그맨이 뭐 경기를 하면 얼마나 하겠느냐. 물론 이제 저게 다 어떤 프로모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각본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보고 경기 해봐야지 한 방에 오히려 거꾸로 몇 회까지 가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많았거든요. 윤영빈 선수가 그 전에 준비한 사전에 정말로 열심히 준비한. 거의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걸 다 봤죠.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완전 개그맨 했을 때하고 살 쫙 빠져가지고 몸만. 그렇죠. 나와서 이제 경기를 하는 걸 보고 그래 좀 뭔가 행복 같구나. 이러다가 갑자기 그 한 방에 그 일본 선수가 나가 떨어진 거 보고 우리가 얼마나 그 쾌감을 많이 느꼈습니까? 그죠? 자, 이처럼 지금 윤영빈 씨의 경기를 보고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시나리오들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 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한국 프로레슬링도 뭐 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쇼라는 개념들, 여러분들 쇼라는 개념이 뭘까요? 쇼적인 좀 정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프로레슬링이 뭐 쇼다. 뭐 쇼라는 개념이 뭡니까? 아니 진짜로 프로레슬링이 쇼냐 아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그 쇼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묻는 건지 사실 그게 아니요, 쇼라는 요 개념 하에 요 단어만 놓고 보면 우리가 쇼라는 어떤 이래 웅장한 무대에서 보여주는 어떤 뭐 이벤트성 어떤 마술이나 아니면 뭐 나와서 춤을 추거나 공연이나 이런 걸 보도 쇼를 하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들의 그 상당수가 알고 있는 그 프로레슬링이라는 쇼라는 거는 예. 뭔가 짜고 치기는 했는데, 아니, 잠깐만. 짜고 치기는 했는데, 속았다. 네. 뭔가 좀 속은 느낌인데, 이것도 그냥 스스로 판단한 게 아니고, 네. 당시 그래도 유명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그 얘기를 해서, 반감을 지금 갖고 있는 거꾸로. 그 이야기는 그분이 하신 것도 아니고요. 잠깐만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볼 필요가 있어요. 이야기를 좀 하고. 제가 지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들 관련돼가 정의를 좀 네. 하신다 그러면 네. 지금 방금 우리 송가 선생님께서 어떤 유명인이 뭐 쇼라는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장영철 선생님. 장영철 선생님 맞죠? 지금 예, 정리 예. 좀 하시죠. 정리 좀 하시면 우리는 다 알고 내용이지만 시청자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자 이게 그러면 좀 어떤 식의 이게 얘기가 진행됐는지 당시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죠. 정말로 이게 정확한 표현을 하면 쇼라는 말부터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쇼는 모르는 게 쇼 맞죠? 그 프로레슬링 쇼 난 누가 물으면 쇼 맞다고 이야기할 수도 할 것 같습니다. 왜? 프로레슬링을 가지고 관중들에게 최대한 많이 보여주고 화려하게 보여주는 게 쇼인데 그게 쇼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쇼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나도, 근데 문제를 차라리 프로레슬링 쇼냐 아니냐 물으면 네, 쇼 맞습니다라고 하겠지만 프로레슬링 그 완벽하게 짜고 트릭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할 말이 많아요. 그럼 트릭이라면 어떡할 거야? 그럼 나는 아니라고 하겠죠. 그렇죠. 예. 쇼는 맞죠? 쇼는 내 이야기가 자, 그래서 제가 아니, 쇼가 아까 이제 물었던 이유가, 예, 예. 쇼라는 자체를 어떤 누가 예를 들어 좀 비인기에 있는 사람들이 쇼라 이랬으면 예. 아 뭐 그냥 저놈이 헛소리 하나 보다 이럴 수 있는데 아까 내가 변명하십시오 나중에 적어도 그 당시 김일 선생님과 그 양반이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자 그거는. 다시 두 분 장경철 선생님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장경철 선생님 한 말이 아니에요. 잠깐만. 그럼 어떻게 생겨 나와서 그 잠깐만요. 말이? 잠깐만. 자, 이제- 그러면 그 말이 네.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 그 최디올 본부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니 솔직히 지금 19세기 세대 이야기를 가지고 장영철 선생님 했다 안 했다 그 뭐 인터넷 한번 뒤집으면 다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귀중한 시간에 우리가 아니,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하는 말인데요. 솔직히 그거는요 많이 오버된 이야기 아닙니까? 장영철 선생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왜? 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왜 당시에 언론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특필이 됐습니까? 기자의 속성들이 그런 거죠. 솔직히 그 이야기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장영철이라는 정말로 위대한 프로레슬러가 그렇죠. 있었습니다. 예. 장영철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위대했죠. 어떻게 위대했습니까? 왜 한국 위대했습니까? 프로레슬링의 1세대로서 한국 프로레슬링을 거의 뭐 만들었다고 해서 무방할 만큼 한국 프로레슬링 최고의 그 당시에는 최고의 스타였죠. 프로레슬링 스타였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 이제 김일이라는 불세출의 스타가 또 한국으로 건너오잖아요. 한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뭐 서로 이제 나도 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좀 활력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야 뭐 당연히 시합을 뭐, 하다 보면. 예. 그런데 이제 김일 선생님이 주체가 되는 시합이 있었습니다. 예. 그 시합에서 이제 일본의 선수들이 와서 장영철 선수하고 시합을 했는데 사실은 저도 대전표를 짜긴 하지만 장영철 선수와 일본의 오쿠마라는 선수는 사실 좀 솔직히 말하면 급이 안 맞는 선수입니다. A급하고 B급의 선수. 누가 B급인 거예요? 일본 선수? 장영철이가 A급이죠. 어. 장영철 선수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전표를 짜는 것 자체도 사실 장영철 선생님은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대전에 붙어가지고, 그렇지만 오쿠마라는 선수는요, 자기는 이제, 뭐, 이진급의 선수지만 한국에 와서 에이스를 눌러버리면 자기도 그만큼 또 유명세를 스타가 할 수도 된다고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회를 놓치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합을 정말로 막 자기도 피트치게 했겠죠. 네. 아마 제가 선수 입장이었다 하더라도. 그런데 사실 그 시합을 할 때 이 보스턴 크랩이라는 이제 뭐 일명 새우국기인데 이 기술은요, 뭐 사실 뭐 70kg짜리가 뭐 100kg을 걸어도요, 이 기술에 걸리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사실은요. 잠깐만요. 그 얘기 중에 예. 지금 한번 질문을 바로 한번 예. 질문해보면 그렇다면 네. 쇼라는 그 개념이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희들이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예. 아까 이제 기자가 뭐 이렇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좀 용어 해석을 예. 쇼다.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짜지 않고 했던 경기 같은데 네. 마침 쇼라는 개념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니까 내가 니를 이길 테니까 니가 져라.
이런 형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래서 쇼를 하지 않았나요?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면 그 오쿠마 선수하고 장영철 선수하고 이기고 지고도 정해졌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A급 선수는 무조건 이겨야 되고. 자, 당시 제가 증명해드리면요. 당시에 이제 장영철 선수 측에서는 아니 아직 제가 그 상황 정리가 안 됐는데. 네. 당시에 이제 그 장영철 선수 측에서 이기기로 했다. 네. 근데 저기서 너무 무리하게 나왔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요. 네, 그게 지금 현재 그게 와전된 건데 네. 그러면 그 룰을 예를 들어 이제 그렇게 해서 보스턴 크랩이 걸렸으면 이제 예를 들어 장영철 선수가 항복을 하면 풀어줘야 돼요. 이제 게임 끝났으니까 풀어줘야 되는데 오쿠마 선수가 거기서 더 무리하게 막 끊고 하니까 이제 뭐 장영철 선수의 또 후배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링 밖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막 좀 양양판을 샵이 아닌 폭행을 그러니까 적어도 그 룰이 정해졌으면 그렇게 이 정도에서 끝내야 되는데. 프로레슬링의 룰에 예를 들어 허리 세우 꺾기를 하면 뭐 90도 이상 꺾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뭐냐 이러면 룰을 어긴 거예요. 지금 보듯이 행동을 좀 해도 괜찮죠. 네네. 만약에 지금 그 한 선수가 우리가 그 프로레슬링 보다 보면 한 선수가 이렇게 때리면 주먹으로 치는 것도 사실은 반칙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네, 주먹으로 쳐도 안 돼요. 우리는 주먹을 쥐고 가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레슬링은 그게 규칙이에요. 주먹을 쥐고 때리긴 이래 때리나요? 아니 주먹으로 때리는 것 자체가 안 되고요. 그건 절대로 안 되는 행위입니다. 프로레슬링이 반칙이 허용되는 스포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오쿠마는 일본 선수가 그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 이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뭐 장영철 선생님 쪽에서 뭐 김일이 나를 죽이려고 사주를 했다 어쩐다 뭐 이렇게 해서 그게 고발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했는 와중에 이제 뭐 그 고발이 됐으니까 이제 검사 입장에서도 이 조서를 꾸며서 사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업무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쭉 이래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장영철 선생님이 이제 프로레슬링에 대한 룰을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금방 했듯이 사실 예를 시합을 하면 뭐 세우 꺾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꺾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프로레슬링 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무슨 짜고 하는 거네요. 금방 우리 송가 선생님이 이야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지. 짜고 하네요가 쇼가 됐네. 그리고 짜고 하네요 이러면 짜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워낙에 유명한 인기 좋았던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게 화두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 기자들이 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렇죠. 먼저 경찰이 뭔가 조사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도 어디 인터넷 보면 낚시성 자극적인 문구 뽑아가지고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이런 기자들 정신부터 뜯어고쳐야지. 프로레슬링. 그것만 레슬링을 어떻게 한방 나가지고 안 되겠어요? 프로레슬링은 쇼다라는 어떤 아주 자극적인 그 문구를 뽑아가지고 그걸 대서특필한 거 아닙니까? 네, 당시 이제 이게 그 우리나라 최고의 스포츠가 쇼라는 하나의 기사 때문에 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그럼 우리가 쇼를 보고 즐겼나 해가지고 레슬링을 좀 멀리했던 하나의 그 원인이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프로레슬링이 사실 지금 이렇게 세트해가지고 몰락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장영철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는가 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 왜 지금 근데 그 당시에 그때가 몇 년도? 내가 알기로 65년도인가? 70년대 이후 60년대 중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65년입니다. 그러면 송가 선생님 지금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65년생인데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까지 프로레슬링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우리도 다 재밌게 봤죠. 재밌게 봤잖아요. 그 이후에도 프로레슬링은 여전히 최고의 인기 종목이 있고요. 장영철 선생님이 했든 안 했든 그와 상관없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인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프로레슬링이 몰라간 그럼 정확히 프로레슬링이 발전에 발맞추어서 변화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적으로든 어떤 변화를 못하고 정책적으로 죽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장영철 선생님이 쇼라고 발언해서 프로레슬링이 죽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프로레슬링을 볼 때 우리 송가 선생은 쇼적인 요소가 있다고 봅니까? 아니 오늘 지금 이제 우리 최 본부장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도 짜여진 각본 안에서 쇼도 예를 들어 짜여진 각본 안에서 행위를 하고 한다고 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상식이 없이 그냥 보면 둘이 짜고 치지 않으면 그런 행위가 나올 수 없다고 보니까 다 쇼로 보는 거예요. 그게 프로레슬링입니다. 프로레슬링이 고유한 룰 속에서 프로레슬링 예를 들어 태권도 선수가 아까 잠깐만요. 자꾸 룰로 하는데 아니 태권도 선수가 태권도를 배울 때 뭐부터 배우고 있습니까? 태권도의 룰부터 배우잖아요. 그렇죠. 유도를 배우면 마찬가지로 룰을 배우는 거예요. 네. 프로레슬링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프로레슬링의 규칙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룰대로 하는 거예요. 룰대로. 그러니까 룰이 있는데 자꾸 룰이라는데 좀 구체적으로 네. 어떤 룰이 허용이 되고 어떤 룰이 허용 안 되는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이제 정병철 씨 얘기처럼 우리가 TV를 보면서 지금 아마 최 부원장님은 오랫동안 거기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그쪽 방향으로 뭐 보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뭐 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매사가 다 짜고 치고 쇼처럼 흉내를 내는 것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쇼를 가장 잘하는 선수는 정말 칭찬받아야 되는 거고요. 정말 아니 참 제가 관점 쇼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면 관중들에게 정말 쇼같이 화려하게 보여줬다면 그 선수는 잘했을 겁니다. 쇼를 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선수들이 못하는 선수지 정말 그렇게 보여주는 선수는 정말 괜찮은 선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저기 자꾸 이제 말이 약간 빗나가는데 룰을 좀 설명해 주세요. 뭐가 잘못된 룰이고 뭐가 좋은 룰인지. 그 많은 룰들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먹으로 가격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주먹으로 간격하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엘보 드롭 할 때 이 엘보를 각을 세워, 이게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찍어버리면 선수 다치죠. 그럼 이거 각을 세워서 뭐 90도 이상 뭐 이래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레거 드롭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리를, 이 육중한 다리가 상대 선수 목 갖다 얼굴 갖다 눌러버리면 다치죠. 부러지지. 근데 이 다리에 각을 세웁니다. 이렇게. 안 다치도록. 최대한 프로레슬링은요. 혹시 여담인데 네. 헤이딩도 무슨 이게 뭐 헤딩도 반칙이에요. 엄격히 따지면 반칙이에요. 반칙입니다. 김민수 선생도 반칙왕이네요. 사실은 버트가 반칙인데 그렇지만 프로레슬링의 룰 안에 반칙을 5초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게 룰입니다. 또 반칙이 허용되는 유일한 스포츠. 그럼 심판 안 볼 때 조금씩 하는 게 다 그런 거네, 그죠? 기술이죠. 그럼 주먹을 얼굴 때려도 됩니까? 안 보는데 이게 까잖아요. 안 보는데 프로도 그거 차고. 아니 예를 들어 막 툭 까버리면 안 본데 하면 그 선수가 열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선수 한 번 또 하잖아. 그러면 경기가 난장판이 되겠죠. 그냥. 그러니까 프로레슬러들은요 정말로 인격 수양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레슬러들은요 절대로 링 위에 올라갈 때 상대 선수를 보호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지 절대로 내가 무슨 수를 쓰든지 이기기 위해서 링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한국 프로레슬링 연맹에서는 선수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당연히 시키죠. 훈련을 통해서 다 하는 거고요. 그거는 진짜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프로레슬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수양이 인격이고 상대 선수를 예를 들어 그냥 해볼게요. 우리 송가 선생이 이 방송 나오기 전에는 우리 최규일 본부장한테 직구를 날려가지고 일반 죽이겠다고 나왔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막 2m 위에서 막 선수들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 밑에서 그 선수가 피해버리면 떨어지는 선수 다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밑에 있는 선수가 기술급 받아주면 둘 다 안 다쳐요. 그리고 그게 프로레슬링이라. 그리고 짜고 치는 거지. 그게 프로레슬링이랍니다. 짜고 하는 게 아니고요. 피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밑에 있는 선수가 내가 충격받기 싫으면 피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선수가 두 가지를 염두해서 기술을 넣어야 된다. 난 이 얘기요. 그게 프로레슬링입니다. 선수와 선수 간에 완벽한 신뢰가 있고요. 서로를 믿어주는 게 프로레슬러들. 아니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그 프로레슬링을 보면 뭐 이래 줄 위에 이래 올라가면 뒤로 뭐 넘길래 이러면 이 선수가 설 일어나서 그걸 받쳐준다고 이래 보면 그런 걸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 뭐 스플렉스를 하려고 목을 걸었다. 목을 걸어 뒤로 넘기려고 하는데 안 넘어가려고 하면요 목 부러져요. 실제 부러집니다. 실제 부러진 사람들이 있죠. 부러져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정말로 안 받아주면. 그런데 그걸 넘어가주면 넘어가주는 게 여기에서는 자기가 넘어간다고 해서 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경기 중에 저거 다양한 기술들이 있을 텐데 그 선수 허점을 보고 기술을 엮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자 지금 이 기술 들어갈 테니까 네가 이래 받아라. 이라 사전에 무슨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지금 묻고 싶은 게 내가 이렇게 때리면 그렇죠. 네가 이렇게 피해라. 내가 이렇게 발로 차면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 해라. 그렇지. 뭐 이런 걸 묻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는 않아요. 실례지만 프로레슬링을 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레슬링 안 했고요. 운동 명함을 봐도 뭐 관상이나 뭐 얼굴 외적인 표현을 보더라도 아니 내 관상이 어떤데? 운동을 한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오늘 방송에 나가는데도 이
아니, 수염을 깎지 않고 이 트레이드 마크처럼 이게 나온 거 보면 나름대로 쇼맨십이 있는. 아니, 이거 뭐. 아니야, 이게 방송에서 이렇게 내가 이 얼굴이 앞으로 나오고 이러니까. 아니, 농담인데, 네. 지금 현재 선수 출신 아니고요. 네, 선수 출신 아니고요. 프로레슬링 연맹에 언제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그 참, 나의 스토리를 여기서 이야기해야 아니, 돼. 잠깐 짧아가게. 네, 저는, 제가 프로레슬링 처음에 들어온 건 2000년도고요. 이제, 뭐, 대구 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벤트 쪽에 활동을 하다가, 이왕, 프로레슬링, 이걸 사실 대구 쪽에서 기획을 몇 번 했었습니다. 하다가 이제 이완표, 지금 현재 우리 회장님께서 해가지고, 뭐, 저를, 스카웃을 해서 이제 서울로 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세월이 벌써 15년이 다 돼가네요. 그렇습니까? 이게 뭐 운동을 잘해서 그 간 게 아니고. 인물이 운동을 잘해요. 아니 뭐 잘생겨서, 이바구를 잘해가셨군요. 요걸로. 경산 사람들이 이렇게 잘생긴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걸로 해가지고 자, 여러분. 머리가 좋아가지고 최두열 본부장이십니다. 얼굴 큰 최두열 본부장. 잘 봐주십시오. 자, 질문 계속, 뭐, 아까 방금 질문 하나 하시겠다고. 예.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70년대, 그럼 80년대를 합시다. 또 80년대 이야기, 지금 21세기 이야기 좀. 아니,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 왜냐면, 그 이 가게에 대해서 또 역사적 따라야 되기 고정을 네. 지금 계속 제가 묻고 채심묻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나같이 이렇게 아니, 그렇게 배신감이 컸어요? 배신감이 아니고, 그 이후에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레슬링이 망했다. 그러니까 볼 필요 없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내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이런 걸. 그 이후에도요, 프로레슬링 많이 봤다니까요? 65년도 이후에도요, 70년대 중반, 80년대 초까지 프로레슬링을 많이 봤죠? 봤는데, 정확히는 79년, 예, 79년. 예, 그때부터 아마 이제. 사실 프로레슬링이 죽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왜 하면. 정확히 왜 죽었어요? 그거는 그 뭐- 협회가 아니, 그 연맹이나 이런 데서는 그 정도는 정확히 깨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판단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거는 아마 언제 김일 선생님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일 선생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답니다.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일 선생님하고는 정말 다 아시겠지만, 정말 친밀한 관계였잖아요. 정말로 친하게 지냈고, 프로레슬링 박정희 대통령께서 많이 키우시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 뭐 전두환, 지금 뭐 이런 이야기 할지 모르겠지만,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프로레슬링을 이제 정치적으로도 많이 죽게 있습니다. 일단, 스포츠가 뭡니까? 방송을 떠나면 스포츠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 다 잘라버리고, 가지고 있던 기밀 체육관, 재산들을 다 국고로 다 환수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아무리 힘 있는, 인기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버텨내기가 힘들어요. 아니, 물론 뭐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리고 난 뭐 뒤에 사용되는 스포츠는 당연히 그러고 난- 있어요. 그러고 난 근데 혹시 그 이후에 당시에 뭐- 야구나 이런 예, 것들하고, 들어봤어요. 예. 야구나 이런 다른 스포츠들이 네. 흥행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그 이후로 프로레슬링을 죽이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뭐 이슈가 필요하니까 스포츠 육성 경쟁이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이거 죽이면서 이거 상당히 심각한 얘기인데. 죽이면 사실이에요. 그렇게 정부 정책이 예. 그 의도적으로 죽였느냐? 예, 예. 의도적으로. 아니면 방송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도적으로 그렇습니다. 의도 그랬어요? 예, 예. 그나 저는 김 선생님한테 그렇게 잡혀가요. 누구한테요? 모르지 누가 잡아갔는지. 저 볼섭니다. 저 자, 볼.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논쟁이. 내가 잡혀갈 일이 뭐 있어? 자,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이게 프로레슬링이 쇼인가 아닌가의 논쟁을 벌이는데, 이건 80년대 지금 정치적 상황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랬습니다. 자, 정리. 정치적 희생이 할 수 자, 있었어요. 예, 그러면 맞아요. 지금 최근에 지금 또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라든지 국민들이 즐겨보는 미국 프로레슬링 WWE. WWE 이게 지금 보면 대부분 쇼적 개념, 짜고 치는 개념. 완벽한 쇼를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화려하잖아요. 막, 링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 선수와 선수들이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도 그렇지만,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불꽃 터지고 뭐. 자, 내가 좀 이따가 더 화려하잖아. 심각한 걸 까기 전에 예. 먼저 좋은 말을 하나 해드릴게요. 네. 그 WWE에서 예. 예전에 했던 경기를 리바이벌해서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예, 예. 80년대, 90년대 보니까 그때 기술하고 지금 기술하고는 너무나 차이 나더라고. 오히려 옛날 거 보니까 진짜 짜고 치는 거고 지금은 기술이 진짜 많이 늘었구나. 이걸 보면서 지금 이해는 좀 되는데 네. 지금 나중에 그 이후에 조금씩 우리나라에서 보여줬던 이런 것들이 네. 결국은 알고 보니까 80년대 그 시즌밖에 안 된다는 이 느낌을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아니, 평가할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발맞추어서 모든 산업은 발전을 해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프로레슬링은 현재도 솔직히 김일성님 했던 60년대, 70년대 그 프로레슬링 수준에서 솔직히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인기가 떨어진 건 사실이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뭐 미국에서 발전하듯이 지금 일본도 사실 우리하고 같은 류의 프로레슬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많은 단체들이 스스로 많이 바뀌어요. 바뀌게 가는데 알아서 잘 바뀌어서 뭐 발전시키면 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발맞추어서 못 나갔다는 게 아까 저기 토론 들어가기 전에 싶습니다. 뭐 얼굴 맞으면 캡슐을 입에 넣다가 빨간 그 피를 터뜨린다든지 혹은 심판이 그 머리를 내가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아까 사전에 좀 커피 탈 때 방송에 놓으니까 직접 아니 지금 막 저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놓으니까 그 얘기를 못 아까 아니 WWE 아까 내가 커피 이야기가 탈 너무 때 이제 막 바뀌는 거죠. 아니, 흐름을 진행을 흐름을 좀 원활하게 좀 해봐. 그냥 하세요. 그냥 매달리면 만 토론입니다. 송가 선생이 방송 나오기 전에는 상당히 오늘 뭐 벼르고 나왔는데 말이 일일이 는 같은 동네 사람이라 좀 봐줄래 안 했구나. 아니, 처음에 진짜 그랬어요. 돌직구 막 나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받을 때 너무 이거 뭐 아파서 못 받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방송에서 내가 하는 말씀들이 오늘은 제가 나와 똑같은 예. 또 협회나 그 연맹에 있는 사람들과 정반대된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거니까 잘 들으시라고요. 자, 제가 자료를 보다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래서 이게 뭔가 이게 짜고치는 거 아닌가? 예.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대로 또 나오네. 이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래를 쳤는데 이 목을 쳤어. 쳤는데 피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목을 이게 쳤다고 피가 나지는 않겠죠. 아니 쳤던 난 쳤어. 여기 쳐가 피가 났는데 네. 우연하게 네. 서로 간에 어떤 뭐가 안 맞아서 아까 말한 룰이 안 맞아서 잘못 쳐서 찢어서 피가 나는 이런 진짜병 피가 있고 두 번째는 선수가 격렬하게 싸우는데 좀 그 흥행을 위해서 누군가는 조만한 면도칼로 누워있는 선수의 어떤 이 심판이 가려서 이마를 찢어서 나는 이제 두 번째 이런 유형. 세 번째는 피가 들어있는 캡슐을 입에 물고 빵 때리면 피가 팍 터지는 우리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형태들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그런 걸 방송에 안 나오니까 모르겠는데 외국은 보면 가끔 그런 게 있어요. 피나고 이런데 그러면 진짜 그대로 흘리는 피입니까? 그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요. 자, 지금 애국 문제인데 애국에서 본 겁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안 나오니까. 똑같은 입장이에요. 제가 2000년 이전에는 똑같이 송가 선생님 같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정말로 그걸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내가 이제 프로레슬링 관계자 입장에서 이 대회를 진행하고 만들어 나갈 때 이제 몇 번 시합을 보는데 처음으로 드디어 피가 났는 게 언제냐면 2000년도 9월달인가 생각됩니다. 누가 피가 창원에서 시합을 하는데 무슨 시합이었습니까? 우리 프로레슬링 시합이죠. 국제 레슬링 시합인데. 외국 선수들. 예, 외국 선수들도 다 오고 뭐 창원 경기장에서 했는 정상적인 아주 시합이었는데 그때 노지민 선수 이마에서 드디어 피가 났습니다. 피가 나더라고요. 그 방송에 가끔 나오는 그 노지민 선수가 이마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끝나자마자 제가 최고 먼저 프로레슬링을 하면서 최고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피가 진가 아닌가 제가 확인하러 갔습니다. 라카로. 예전에 경기장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 라카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까 못 보잖아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라카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니까 가짜 피했죠. 내가 물어보잖아요. 내가 그래서 들어가서 최고 먼저 확인하는 게 그 피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저도 그거 확인했습니다. 맛도 봤고요. 직접 봤는데 그 상처 직접 꾸몄고요. 맛도 봤는데 꾸밀 진짜 정도였어요? 피입니다. 그리고 뭐 꾸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연고 바르고 치료 다 했고요. 진짜 피가 확 100% 진짜 피. 뇌쪽에서 이렇게 때렸더니 주먹으로. 그게 기술이에요. 알고 보면 나중에 이제 알고 봤는데 프로레슬러들 이마에 피 한 번 나오고 볼때기 피 한 번 나는 거는 아무렇지 않게 큰 크게 생각 안 합니다, 사실은. 아니 귀가 찢어지고 이런 거는 귀 자주 찢어지고 보는데. 이런 귀 우리 레슬러들 한번 보세요. 귀 같은 거요. 멀쩡한 선수들. 아니 혹시 때리는데 네. 뭐 어떻게 때리면 짝짝해서 피가 난다 뭐 이런 기술은 그게 때려서 피 나는 것도 있지만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반칙 도구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이렇게 잠깐만요. 노지임 씨가 그 외에도 노지임 씨는 링에 올라가면 피 많이 흘립니다. 왜냐하면 그 양반 하는 그 노지임 선수가 하는 기술이 이제 주로 박치기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피가 튀고 그리고 외국 선수들하고 시합을 하면 박치기를 하면 피가 납니까?
찢어지는 피하죠. 피가 이렇게 납니까? 아니, 아까 반칙이라는데, 반칙을 하려면 피해서 뭐, 이때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그다음 그 강도가 아니 5초 박치기 한 번 하는데 몇 초 걸립니까? 3초. 3초는 뭐냐? 0.1초 1초가 아니, 이렇게 또 폼도 잡아야지. 폼 잡았지만 폼 잡는다고 뭐 반칙 하려고 폼 잡는다고 반칙 하지 마라 소리 안 하잖아요. 아니, 근데 박치기 하는 순간이 반칙이에요. 아니, 박치기만 했는데 피가 난다는 거는. 아니 박치기 얼마나 세게 박았길래, 그게. 세게 박죠. 박치기 하면 이마가 까진다든지 멍이 든다든지 이런 경우인데 혹불이 나는 거 아니에요? 피도 몇 번 박으면 피 납니다. 피 나고요. 그리고 피를 흘리는 가장 많은 요소는 반칙 도구를 이용해요, 사실은요. 그렇죠. 반칙 잠깐만요. 반칙 도구가 뭡니까? 그거는 이제 선수들이 준비를 하겠죠. 그렇지만 구체적인 게 반칙 제가 본 거는 아마 뭐 카트칼리 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 뭐 감아가지고 선수들한 몰대 뭐 해가지고 그거 갖다 찍는다든지 이런 것도 보이면 봤습니다. 반칙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레슬링은 반칙이 허용되는 거니까 그 반칙을 최대한 활용을 잘하는 것도 그것도 기술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다. 자, 그러면 앞에 거는 정리하고 뒤로 갑시다. 기술이에요, 그것도. 아까 이제 우리 정경주 씨가 이제 계속 그 문제를 이제 지금 쇼다. 예. 자, 쇼는 맞다. 왜 쇼? 그러니까 쇼는 맞다. 의미로 쇼는 맞다는 그래, 거예요. 쇼는 맞는데. 생각하고 잘 있는 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내가 이제 물었던 거는 뭔가 둘이서 이제 짜고 네. 내가 이렇게 때리면 네가 저렇게 자빠지고 이렇게 해서 자꾸 1등은 내가 하고 니는 나중에 패자가 되라. 네. 이 정도까지로 보고 쇼라고 하는 거고 네. 이제 말씀은 아까 쇼는 맞는데 잘 짜여진 각본 안에서 드라마처럼 그 프로레슬링이었던 그걸 보여주는 게 진짜 백이 프로레슬링 좀 얘기야. 그런 프로레슬링을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 프로레슬링 관계자들은 그런 걸 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로 완벽한 드라마 같이 매주 정말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발 맞추어서 변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솔직히 아직도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어서 뭐 들어오는 바람에 아니 하여튼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도 정말로 완벽한 연출하고 WWE 같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WWE 같은 경우는요 스토리 작가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게 뭐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뭐 국가 이걸 정리를 좀 해주시죠. 애정 문제라든지 쇼 문제는 여기서 단락하고 내가 내부적인 문제를 좀 꼬집어 보려고 그래요. 자, 아니 아직까지 쇼 문제도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아니, 있는데요. 그런 거 하는데. 잠깐만요. 이 아이를 좀 잠깐만 들어보세요. 네. 나가고 싶어요? 아니 내가 아직 말이 덜 끝났으니까. 자, 얘기 들어보세요. 이 얘기가 반칙 의혹된다고. 반칙 의혹되는데 여기 심각하게 들으세요. 네네. 자, 이거 좀 마셔요. 네, 마시고 이 먹던 걸 누가 마셔? 예. 자, 그러면 자, 지금 좀 이래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정리를 보는데 이게 지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논쟁하고 비슷합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러지만 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보는 거 인정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이것이 좀 짜고 치는 소위 시나리오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쇼는 맞는데 그죠? 쇼는 맞는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어차피 다 스포츠는 쇼 아닙니까? 김연아의 연기도 다 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뭐 근데 괜찮네.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예를 들어 오늘 우리 두 사람이 팔씨름 시합을 하는데 팔씨름 이쪽이 팔씨름 하는데 오늘 오늘 이기는 겁니다라고 했을 때 지는 겁니다 했을 때 이거는 짜고 치는 그렇죠. 성자와 그렇죠. 패자를 예. 그렇죠. 아주 좋은 지적이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은 이거는 그게 아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그때 밥샵 경기 이왕표 경기 이게 지금 굉장한 소위 많이 화제가 됐죠. 승자와 패자가 갈려져 있는 경기가 아닌가 해가지고 네. 화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왕표 선수가 밥샵을 이길 수 있느냐? 네. 밥샵의 그 팔을 자꾸 한번 이렇게 삐뚤었는데 네. 밥샵이 우는 표정을 지으면서 항복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이제 정확한 기술은 리버스 안바라는 기술이 들어갔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 나도 그날 그 경기에 갔어요. 나는 밥샵 선수를 TV나 이런 데 보다가 진짜 실물을 보니까 이런 덩치에 사실 뭐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 큰 덩치던데 그리고 밥샵 선수의 그 실력이라는 거는 이미 많이 고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대로 이양표 선수인 때 뭐 꺾여서 그리고 그날 머리에 피도 났어요. 또 누가요?
그 밥샷 선수가 밥샵은 피가 안 났습니다. 그때. 안 났는 것 같은데. 팔을 좀 다쳤고요. 아니,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졌어, 그죠? 밥샵이 졌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불러서 아까 말씀대로 어설픈 쇼를 해서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미안한 얘기인데 예. 어설픈 쇼를 해서 밥샷 네가 사전에 왔져라. 그리고 내가 이겨야 이게 대한민국의 그 뭐라 프로레슬링이 흥행을 할 수 있다. 뭐 이럴 수도 있죠. 아니, 좋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제 그 시합을 기획했고요. 시합을 자, 만들어간 그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5분 뒤에 다시 하시죠. 5분 뒤에 뒤에요? 잠깐 쉬고. 잠깐. 그럴까요? 예, 잠깐 쉬고. 네. 야, 요거 완전 요거 완전 정편 스타일인데요. 이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는 5분 뒤에. 네? 다시- 잠시 뭐 우리도 이거 광고도 하는 거 이런 거 아니잖아. 광고 없어요. 자, 그냥. 우리 서정우 PD님 잠깐 화면을 꺼주시고 이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5분 뒤에 다시 우리가 광고 진행하도록 듣고 오겠습니다. 기술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예, 기술이 들어가야 돼. 이제부터는 두 분이 싸워야 됩니다.